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본성입니다. 로크는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상태인데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연법의 한도 내에서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권의 핵심은 생명, 자유, 재산의 소유권이고 자연법을 집행하고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자연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크는 자연법을 영원한 규칙, 신의 의지의 표현 등으로 표현하는데요. 원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곧 그 법인 이성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네, 자연법은 이성에 기반한 이성의 법이며 이성은 신이 인류에게 준 공통의 기준으로서 자연법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자연법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는,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며 그 내용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연법의 한도 내에서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사회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연 상태는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 상태의 취약점인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동의를 통해 확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 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일 수 있어 자연법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일에 적용할 때는 자신을 구속하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공정한 재판관이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재판관이자 집행자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집행할 집행 권력이 없습니다.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하여 집행해줄 권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이 어렵습니다. 분쟁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가 불확실한, 불편하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사회 계약을 통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취약점들을 해결하여 생명, 자유, 재산을 온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자연법을 집행하고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하고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신탁받습니다. 여기서 신탁은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은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통해 모든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라는 공동선을 실현하게 되고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법률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생겨납니다. 법률에 복종해야 할 의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로크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치 권력에 복종할 의무, 법률에 복종해야 할 의무의 근거는 자발적 동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묵시적 동의입니다. 직접적인 동의, 직접적 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도 동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면 영토의 일부분을 향유하는 동안에는 그 정부 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잠시 머무른다거나 여행을 할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적 동의는 법률에 복종해야 할 정치적 의무를 가져오는데요. 그렇지만 묵시적 동의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동의는 아닙니다. 단지 어떤 정부의 영토를 향유하는 동안에만 정치적 의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적 동의가 있습니다. 명시적 동의는 정치 권력을 결성하기로 동의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명시적 동의는 당연히 법률에 복종해야 할 정치적 의무를 가져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권력 분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법을 집행하고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하고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신탁받아 사람들이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로크는 국가 권력의 분립을 주장합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다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권력은 입법부와 행정부로 분리됩니다. 입법부에서는 법률의 제정과 재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집행부는 법률의 집행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입법부나 집행부가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즉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크는 입법부나 집행부가 사회계약의 목적, 신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해체 후에 새로운 입법부와 집행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한 것이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 사상을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로크는 대의민주주의의 국가 형태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의 동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형태입니다. 또한 로크는 국가의 권력 중 가장 우위에 있는 권력을 입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회 중심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권이 국가 권력 중 우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력은 어디까지나 신탁된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 설립 목적의 한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로크는 공공선을 위해서만 공포되고 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입법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입법권은 단지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계약 이후 국가의 법률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갖는 국민들의 권리는 어떠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를 위해 사회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은 정부가 신탁을 위반했을 때 새로운 입법부, 집행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력을 갖습니다. 또한 정부가 신탁에 반해 행동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 심판권 또한 국민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법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정법과 자연법인데요. 자연법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요. 실정법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인데요. 사회계약 이후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부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실정법은 자연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에 의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침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로크의 사회계약 사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로크의 사상 안에는 인민주권론, 법치주의, 권력 분립 등의 요소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확립의 사상적 토대가 됩니다.